저희 부부는 정말 물과 불이라 할 정도로 성격, 모든 게 사실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삶이 아름답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시환, 민윤희 씨. 차처럼 가니까 좋은데. 굉장히 쳐요, 오빠. 아닙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를 만나봅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 승아야, 넌 토스트 해야지. 이거는 안 돼, 오빠. 이른 아침을 맞은 이시환, 민윤희 씨 부부의 집. 아침 준비에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너무 조그마한 데다 잘라네. 아니 됐어. 도와주시는 분이 아침 식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침에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저녁 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저희가 준비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먹게 되죠. 감각의 의지에 능숙하게 사과를 깎는 이시환 씨. 그 사이 딸 승화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 계란 후라이를 담당합니다. 좁은 부엌에서도 세 식구가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눈에 훤한 아내 윤희 씨입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더 저희한테 더 안전해요. 오히려 넓은 공간이 더 무서워요. 좁은 공간은 이렇게만 스쳐도 살짝만 이렇게 터치만 해도 아 여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고. 과일과 토스트로 차려진 간단한 아침 식사. 부부가 하루 중 딸과 함께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네요. 체육을 싫어하고 무서웠거든. 또 피고 남은 씨는 피고 한다니까 또 한대. 아빠 희망 누군가? 그게 대표야지. 아빠 희망. 형아입니다. 좋습니다. 예, 아빠의 희망이죠 사실 희망. 그래서 항상 아빠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아빠의 희망 항상 행복하자 우리 딸이 함께하면. 야, 너 또 엄마한테 이쁜 거 해준 거 아빠한테 찢어진 거 못 치댕겨 주면 안 된다. 알았어. 응? 잘 아빠가. 입속에 있어. 아침마다 딸이 만들어주는 토스트는 꿀맛이죠. 꽂고 50번씩. 그동안 오늘은 죽이 아니고. 윤희 씨는 딸 입에 주먹밥을 넣어주느라 바쁘네요. 입속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어떤 가족보다 서로를 알뜰살뜰 챙기는 가족입니다.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시환 씨. 안마원을 운영하는 그는 8시가 되기 전 집을 나섭니다. 갔다 올게. 엉덩이 뽀뽀. 시환 씨 가족만의 아침 인사법. 참 발랄합니다. 이따 만나요. 집과 같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안마 지하번. 허리 좀 나으셨고 주무실 때 그 불면증은 좀 어떠세요? 안마원 문을 연 지도 13년째. 이시환 씨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곳인데요. 25세의 사고로 실명한 후 세상을 포기했던 그는 대전 맹학교에서 안마를 배우면서 삶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생석회라는 그 화학약품이 들어가면서 눈이 화상을 입은 거죠. 집에 와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데 아무것도 저 혼자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도 어떤 것도 밥 먹는 것조차 옷 입는 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인데 사실은 식물처럼 지내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뉴스에 시각장애인도 점자를 배울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힘드시네, 그죠?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 끝에 안마사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시환 원장. 지역에서는 입소문이나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기가 항상 아픈데 네, 아픈데. 오케이. 그때 이제 이렇게 어깨에 허리 이런 데가 아파서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워낙 정말 진실하고 보셔서 아시지만 열심히 잘하고 아픈 데를 제대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제 내가 얘기하고 다육을 다니죠. 첫째는 시각장애인의 그 촉각이 정상인보다 또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지무선 촉각이 또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함께 있죠. 시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으로는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이곳. 시각 장애인 직원 2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나타난 이게 부종, 그다음에 쑤시는 증상,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하체로 무리되지 않도록 해서서. 이시환 원장은 안마원을 통해 많은 시각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근무하다가 3, 4년 근무하다가 개원한 친구들이 서울에도 한 명이 있고 대구에도 한 명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된다고 하고 또 모르는 것을 저한테 다시 질문하고 할 때 정말로 보람을 느끼죠. 벌써 점심시간.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일찌감치 2층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니, 난 밥국 많이 밥 조금. 배고프죠. 맛있는 냄새 나니까 더 배고픈데요. 여느 직장이 그렇듯 점심시간은 늘 반갑고 즐겁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라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으신가 봐요. 즐겁죠. 직원들이라기보다 가족이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즐겁죠. 저도 원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요 저희 친형님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밥맛도 더없이 좋습니다. 다시 시작된 오후 업무. 안마원에서는 비장애인 직원 2명이 사무를 맡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배우면서 일을 한다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제가 많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런 모든 환경 정리 같은 것도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물건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 원장님이 다 고치시거든요. 시력을 잃기 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이시환 원장. 환자들의 모든 검진 내용을 귀로 듣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는군요. 제가 개발한 그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는 600여 개의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환자가 왔다는 것을 신호를 알려주고, 또 신장, 체질량이 높으신 분들은 체질량이 높다고 음성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시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그 음악도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엎드려서 하는 거. 직원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진료 기록을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축으로 누워 있으니까 항상 그 자세니까. 근데 그렇게 어서 오세요. 성함이요? 혈압을 측정해 주세요. 손님이 오고 가는 것부터 지압 시간도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치료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맞춤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기차도 타고 또 어딘가에 뭐 산속 깊은 곳에서 새도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은근히요,
이게 막 이제 열심히 안마하다가 사실 저희도 뭐 땀 흘리고 힘들 때 이렇게 마치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며칠 뒤 주말. 윤희 씨와 딸 승화가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거실엔 웬 인형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제가 얘는 우리가 최대한 끝까지 손에 끼고 있다가 팔자.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승아가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아서 버리려고 했더니 승아랑 도우미 이모님들께서 버리지 말고 대덕구에서 하는 벼룩시장에 가서 이걸 판매하면 서로가 참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원자 끝이야. 팔 물건을 챙겼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매겨봐야겠죠? 얼마야? 이제 100원. 100원. 근데 100원짜리도 있어요. 네, 핀 10개.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와, 싸다. 하나에 10원? 네. 그래서 10개를 사야 돼요. 하나는 안 팔아요. 하나는 안 팔아요. 뭐 그래도 작전을 막 짜신 모양이에요, 두 분이. 네. 어쨌든 이 물건을 다 파는 게 우리 오늘 목표니까. 이거는 여따는 핀은 좋다고. 처음 참가해보는 벼룩시장에 한껏 마음이 들뜬 승화. 오늘 물건을 모두 팔 수 있을까요? 중리동 거리에서 열린 행복 벼룩시장. 일찌감치 목 좋은 자리를 맡은 모녀. 이제 팔 물건을 보기 좋게 진열해야 하는데 승화는 영 쑥스러운가 봅니다. 근데 나 여기 막상 하니까 못하겠어. 왜? 엄마가 해. 승화 대신 윤희 씨가 나서 인형도 착착 꺼내놓고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합니다. 빨리 앉으면 들고 와. 여기는 승아네 전방이에요. 환영합니다. 손인형을 끼고 야심차게 홍보에 나선 윤희 씨. 그런 엄마의 모습에 승화는 웃음보가 터졌네요. 공부하는 책도 있어요. 호기심 많은 어린이 손님들이 구경을 왔는데요. 잘 고르셨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우 싸다. 엄마의 애교 넘치는 판매 수완에 사람들 지갑도 열립니다. 물건 파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0%는 치즈 떡볶이도 사 먹고 아빠 면도기도 사드리고 90%는 기부. 오후가 되면서 길게 늘어선 벼룩시장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뒤편에 있던 승화가 이번엔 판매대 앞쪽에 나섭니다. 왠지 자신감이 생겼나 본데요. 엄마와 함께한 소중한 경험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책 한 권에 500원입니다. 이게 마음에 드세요? 정말 사람 잘 모으시고 장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네.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근데?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든지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열심히 준비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냥 뭔가 하려면 이런 걸 저희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늦은 오후 세 식구가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운동복도 똑같이 맞춰 입은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둘. 안마원이 바쁠 때를 제외하고 늘 함께 나와 달리기를 한다네요. 자, 가볍게 다리 털어주시고 이제 가자. 죄송합니다. 수건 가져야지. 승아. 수건이 필요한가 봐요. 예, 둘이 승아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잘 잡았어? 달리자. 승화에게 의지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데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아빠와 딸, 발 맞춰 뛸 때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화이팅! 예쁜이는 엄마
윤희 씨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나는 두 사람입니다. 이번엔 엄마가 뛸 차례. 덕분에 승화는 운동을 2배로 하네요. 되게 엄청 힘들어. 재밌어요? 가자. 엄마하고 너 2바퀴만 뛰자. 그냥 뛸 거야? 네, 그럼. 숨 고를 새 없이 또 운동장을 달립니다. 안마사라는 직업이 건강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자신들의 체력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생각. 또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년 마라톤 대회도 출전하고 있답니다. 3년 전부터 3대 하천이랑 대청호 마라톤에 저희 가족과 함께 직원들 모두가 함께 참가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km에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나는 운동을 했어. 운동장을 뛰고도 아직은 쌩쌩한 가족입니다. 그냥 몸 풀고 또 자기랑 승하는. 이렇게 돼야죠. 그래 돼. 뭐 타이틀이 뭐야 오늘은? 둘 중에 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끝까지 남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사람이? 어. 야, 너 걸리고 할라 그래. 갑작스럽게 벌어진 아빠와 승화의 줄넘기 대결. 자, 대결에서 승화가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아빠 난 용돈 2배. 오케이. 엄마는 아니 아빠는 그럼 뭘로 하지? 아빠는 용돈 2배로 나가는 거지. 3,000원인데. 그러면 1,000원만 줘야 돼. 아빠가 아빠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2배로 받고 아빠가 이기면 2,000원이 빠지는 거야. 알았어. 부녀간에 한치의 양보 없이 열심히 줄넘기를 돌립니다. 딸이라고 봐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얘 1,000원만 받을까? 점점 다리가 풀려오는데요. 아빠 이겼다. 아쉽지만 승화의 용돈은 날아갔네요. 와, 근데 따님을 전혀 안 봐주시네요. 승부욕이 강해요. 저는 승부욕이 강해요. 그리고 딸을 또 강하게 키우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지요. 하오나 걔네 또 그래도 아빠는 언제나 1등이니까 인정합니다. 다음 날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침 회의로 시작된 안마원의 하루. 신장은 156, 혈압은 120에 73이시고. 오늘 안마원에 방문할 환자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뒤에서 받치면 우리가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지 직원들에게 꼼꼼히 알려주는 이시환 원장. 흉쇄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서는 안마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덕에 직원들이 안마 실력도 몰라보게 늘었다네요.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땐 진짜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순서 그냥 익혔으면 그 순서대로만 그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것도 있고. 아까 잠깐 저희가 전화 예약을 받으면서 언뜻 들었는데 안마사로서 일하며 매 순간 보람을 느낀다는 윤희 씨. 여기는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20대에 장애 진단을 받은 그녀는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선생님이 되길 꿈꿨었는데요. 맹학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이 아닌 안마사가 됐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님 중에 역사 선생님 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제 나이에 여자분이 오시면 속상해서 저쪽 가서 울었어요. 나도 지금쯤 저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하고 눈물도 나고 그 손님이 부럽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 와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내 이치에서 나도 선생님 못지않게 나도 내 직업에 만족하고 보람 있고
지금 후회 안 해요. 그날 오후 이시환 씨가 잠시 시간을 내 찾은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졸업한 대전 맹학교인데요. 2,000으로 우리 해부자를 실러 갑시다. 안마 실습에 쓰이는 새로운 교구제를 구경하기 위해 학교에 들른 겁니다. 아, 괜찮아요, 선생님. 거기 이제 내가 만든 거를 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서울에서 만들었어. 학생들한테 이 모양부터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근육을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 지금 여기 만져봐봐. 이게 이제 엉덩이. 그렇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끔 근육별로 다 해놓은 거예요. 영측배에도 좀 붙고. 안마 수업의 필수 과목인 해부 생리학.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근육 모양을 만질 수 있도록 고안한 겁니다. 선생님, 저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왜 지금 생각하셨어요, 그래? 이 해부학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필요성을 느낀 거지. 여기요. 이거 봐봐. 이게 이제 대둔근이라고 대둔근. 해서 이게 새로운 교구제를 보니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신이 난 이시환 씨. 좀 더 이렇게 완전 위에까지 올라오고 중등근. 최고의 안마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 그는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랍니다. 13년 전 맹학교를 다닐 때도 시환 씨는 전교생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모범생이었다네요. 서로 그렇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도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횟수로는 꽤 되긴 했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복습 겸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한 내용을 뭐 거의 녹음기 틀어놓듯이 내용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우리 이 의학 공부는 어려운 과목인데 공부는 저 정도로 해야 된다. 저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네요. 시환 씨는 전국의 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매년 현장 실습도 하고 특강도 다니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대둔근이 이렇다, 소둔근이 이렇다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직원들이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좀 쉽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교부제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교육을 할 수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기시, 장골농 안마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좀 더 세심한 안마와 지압을 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경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참, 야, 정말 잘 만드셨네. 안마원 마감 시간이 가까워오자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업무를 마쳤는데요. 깔끔하게 뒷정리도 마무리합니다. 원장님 댁에 모인 안마원 식구들. 무슨 말이라도 되는 걸까요? 푸짐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합니다. 오늘은 다들 일을 안 하시고 일찍 올라오셨나요? 근데 부원장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모였죠 지금. 항상 밖에 가서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외식으로. 근데 오늘은 직원들이 이제 직접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지금처럼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장님은 뭐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들고 온 탕수육. 탕수육 사오신 거예요, 그럼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일을 맞은 윤희 씨. 예쁜 화관까지 쓰고 파티를 시작합니다.
남편 시환 씨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내가 처음 자기 만날 때 제일 먼저 사준 것이 뭐야? 내가 아껴서 백합. 오늘도 내가 백합을 준비했지. 자기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못 견딜도록 할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 알았지? 승화도 뭔가를 준비한 모양인데요. 편지를 왔어.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300살 이상까지 사세요. 어머니, 제가 항상 어렸을 때 때부터 하나님께 어머니 아버지 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저의 기도를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아버지의 눈이 되어드리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려요. 진심이 담긴 승화의 편지를 듣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진 윤희 씨. 굉장히 좀 묘한 표정이시던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찌릿찌릿 전율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콧잔등이 찡 했고요. 저희 승아가 철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을 생각하니까 좀 짠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승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빠서 눈 못 뜨게 해주면 본인이 엄마 아빠 눈이 돼준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어요. 안수 건강하세요. 직원들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뭔가가 또 있다네요. 자, 우리 그거 부르자. 가족송, 가족송. 가족송이 한번 하자. 가족송. 민윤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삼촌 다 웃었는데. 사랑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예쁠 때도 슬플 때도 가족이 있어서 고마워요. 아빠 아침에 출근할 밤 늦도록 이어지는 노랫소리.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즐거운 하루입니다. 일을 쉬는 주말. 야, 근데 오늘 네일 바이크도 탄다 그러지 않았어? 네. 모처럼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직원들도 함께입니다. 도착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 오늘은 승화가 여행 가이드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 점검. 엄마 아빠가 궁금하지 않게 간판도 읽어주고 길을 안내합니다. 농부의 딸. 농부의 딸? 지금 농부의 딸에 간판이 적혀있고 밤날개 볶음밥. 제일 먼저 들른 곳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입니다. 승화는 예전에 엄마와 한옥마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경기전 구경은 처음입니다.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가족들을 어디로 안내할지 막막한가 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승화에게 길 찾기는 아직 어렵기만 합니다. 몇 바퀴 돌고 나서야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내도를 발견했네요. 얘로 대왕 7번으로 갈래? 박물관 간다며 너. 12B 여기 갈까? 여기로. 어디 갈까? 길을 못 찾아서 막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셨어요. 아, 그랬어요? 넓죠 여기. 아, 저는 그렇게 가는 데인 줄 알았죠. 뭐 잘못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잘 데리고 가는구나. 느낌은 어떠셔요 지금 이 공간이? 어떤 데 같아요? 좀 이렇게 왕실처럼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확 터 있는 공간. 그다음에 사이사이로 나무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이제 그 정도로 느꼈어요 저는요. 그게 느껴지셔요? 아, 느끼죠. 안내도를 확인했으니 다시 관광을 시작해 볼까요?
마침 경기전에서 태조 이성계를 기리는 재래 행사를 구경하게 된 가족. 전주 이씨인 시환 씨가 더욱 관심이 많아 보이죠. 딸은 아빠를 위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안내하며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고 덥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 안 웃고 엄마랑 아빠랑 삼촌들이 웃으면 저도 기뻐요. 조금 힘들었어요? 네. 어. 더워서. 전주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윤희 씨의 외숙모 댁인데요. 윤희 씨가 온다는 소식에 외숙모는 직접 만든 무기며 과일까지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연이 더 줄까? 네. 더 줘요. 더 줘. 상기도 더 먹어? 저기 상기. 가가 상기요. 이름도 아시네 이제. 오래 있었으니 한 가족 같으니까. 항상 언제든 와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자식처럼 챙겨주시니까 정말 편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이렇게 이쁘다. 승아야, 뭐 먹고 있어? 안마원 일이 바빠 자주 오진 못하지만 윤희 씨에겐 친정과도 같은 곳이라네요. 어릴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윤희 씨를 키워주셨던 외숙모. 외숙모에게 윤희 씨는 딸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저녁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울으면은 아기도 안 난 외숙모가 젖꼭지까지 빨렸다고. 그러니 정이 들었지. 그러고는 우리 집만 죽고 살고 우리 집서만 산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키워야지. 딸이죠. 딸이요. 내 배로 안 나서 그러지 딸이죠. 민윤희 씨가 안마를 배우게 된 것도 외숙모 때문이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외숙모를 보며 고쳐줘야겠다고 다짐했던 윤희 씨. 외숙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밤늦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많아졌다네요. 이렇게 해주고 가면 그럴 정도는 잠을 편히 자. 어쩔 때는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숙모가 아프시다고 하면 내가 이거 배운 이유는 애숙모 고쳐드리려고 배웠는데 내가 무슨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고 날까 봐 걱정이고 불안하죠. 그게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못 오게요. 차라리 우리가 가마. 근데 저는 저대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간다 오니까 또 저는 저대로 불안하고 나는 나대로 불안하고. 이 장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항상 짐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그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가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을 더 잡고 더 열심히 살죠, 사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레일바이크입니다. 가족 모두 생전 처음 타보는 레일바이크에 설레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도 되는데요. 저희가 브레이크, 저희가 앞차하고 부닥치려면 이거 좀 잡아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살살살. 윤희 씨도 긴장했는지 말이 없어졌네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출발한 가족의 레일바이크. 이게 그냥 잘 끌려가네. 야, 이거 재밌다. 그치? 이건 10번은 타고 싶다. 그게 신기하네. 네. 야, 너무 좋지 않아 여기? 잘하네. 음악 소리도 나 음악 소리. 눈으로 볼 순 없지만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과 철길을 상상해보며 열심히 발을 구릅니다. 거기는 굉장히 생명을 KTX가 지나가나? 그리고 KTX 갈까? 시작! KTX 우리 빨리 그러면 가는 거야? KTX 갑니다. 갑니다. 로그로
아빠가 빠르게 밥을 부르니 때마침 진짜 기차가 나타나 가족들을 더욱 즐겁게 만드네요. 굉장히 좋아요, 오빠. 우리가 따라가야지. 따르릉 시켜나세요. 안마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시환 씨는 딸 승화와 여행을 온 것이 2년 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딸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딸과 아내를 위해 종종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안마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공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 몫을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대신 해줬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아내에게 고맙죠. 사실 저를 배려해 준 거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나와 보니까 사실 즐거운 면도 있지만 공부하는 것이 더 힘내요. 이것도 좀 노는 것도 잘 힘드네요. 엄마랑 삼촌들이랑 어렸을 때는 아빠랑 같이 타고 싶다, 아빠랑 뭐 같이 먹고 싶다, 아빠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소원을 이뤄서 정말 기뻐요. 그렇구나. 그냥 이 자체가 참 행복이고 고맙구나 생각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이게 저희보다 훨씬 잘 보이고 더 성공하시고 부유하신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 부러움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가 이렇게 행복한 걸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니까 그동안 그 제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나는 더 행복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사랑해서 고마워요. With nothing more to say, these words will never change.